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인터뷰 국제일입니다. 내일이면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합니다. 열흘 동안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 한 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다큐멘터리 경쟁 부분에 공식 초청된 영화인데요. 부마항쟁 다큐 10월의 이름들입니다. 이 영화는 2018년 국제신문의 기획기사로 보도된 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를 모티브로 만든 장편 다큐멘터리인데요. 이동윤 기자가 직접 연출을 맡아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 다루지 못한 부마 민주항쟁 참여자들의 삶을 풀어냈다고 하는데요. 오늘 모두의 인터뷰에서는 이동윤 감독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봤습니다. 제작 과정 얘기부터 부마항쟁 얘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호칭 정리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기자와 감독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저는 기자가 훨씬 편하고요. 네. 감독은 너무 좀 그런가요? 어색합니다. 예.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좀 감독으로 저희가 초청을 해서 네, 그럼 감독으로 하면 어떨까요? 네, 오늘만 감독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이번 다큐 10월의 이름들이 그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다큐멘터리 경쟁 부분에 초청됐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살짝 네. 좀 생소한 단어거든요. 그 네네. 와이드앵글 다큐멘터리가 뭔가요?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 섹션이 있는데 네. 거기서 와이드 앵글 같은 경우는 다큐멘터리나 단편 영화를 이제 초청하는 섹션이고요. 거의 와이드 앵글 안에 다큐멘터리 쇼케이스가 있고 다큐멘터리 경쟁이 있고 단편 영화 이렇게 파트가 나눠지는데요. 그중에 저희 영화는 네. 다큐멘터리 이제 경쟁 부분에 초청이 됐습니다. 초청이 됐다는 거는 여러 작품 중에 선정이 됐다. 네. 이런 거니까 경쟁률이 좀 셌겠네요. 경쟁률을 제가 정확한 경쟁률을 알 수 없는데 네. 늘 부산국제영화제 그렇죠. 네. 네, 위상이 있는 네네네. 영화제니까.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의 이름들 국제신문 기획기사 다시 쓰는 부마항쟁을 토대로 만들어진 거라고. 네, 이게 맞습니다. 2018년에 쓰여진 기사인가요? 네, 이게 저희 이제 국제신문 선배님들이 기획 취재반이 이제 2018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총 3년 정도 20여차례 정도 진행을 했던 네. 기획 기사고요. 네. 총 3부로 나눠서 1편, 2편, 3편으로 나눠서 총 오. 3년간 진행됐던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취재는 참여하지 않았겠지만 네. 본연의 업무도 있었을 테고, 그죠? 어떠셨나요? 바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존에 제가 영화를 좀 좋아하긴 했는데 네. 사실 이렇게 장편을 연출을 맡을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고 그게 굉장히 부담감이 크고 네. 정말 무게감 있는 과정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참 처음에 많이 좀 이 제작을 하는 거에 대해 힘이 많이 들었어요. 네.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힘들기도 했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게 뭔가 확신이 생기고 좀 그랬던 과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역사를 다룬다는 게 네.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네.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예민한 부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중점을 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부마항쟁이 이제 근현대사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른 이제 항쟁들보다는 주목을 받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너무 거시적인 관점에서 풀어내려면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적인 관점, 굉장히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좀 했었고요. 네. 네, 그 부분이 좀 전반적으로 영화 전체를 끌고 나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혹시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네, 회사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건 아니죠? 맞는데요. 평소에 영화에 좀 관심이 많았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연출을 맡으면서 그 영화에 관심이 많았던 것들이 좀 도움이 됐나요? 영화는 계속 이제 보는 것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 걸 좀 좋아하고 글을 있고요. 직접 쓰셨어요? 네, 뭐 비평이나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막 뭐 별점을 매기거나 스스로 네네네 네. 뭐 이렇게 이 영화는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걸 생각만 하다가 연출이 되니까 이게 네. 화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부담감이 좀 크더라고요. 네. 저도 한번 보고 화살을 네. 한번 날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선배분들이 기사를 작성하셨고 네. 그 작성된 기사를 중점으로 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이제 만드신 건데 그 기사를 다큐멘터리화하면서 좀 중점을 둔 게 있을 것 같아요, 분명. 어떤 네. 것들이 가장 큰 우선순위에 들었을지 궁금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가 좀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하나는 이제 스토리가 있고요. 스토리. 영화가 전개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뭐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서사가 만들어지고 네. 진행이 되는 와중에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들이 있었어요. 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은유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스토리와 이미지를 좀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들이 저에겐 좀 이 영화 작업을 하면서 네. 좀 주안을 뒀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와 이미지. 네네. 지금 딱 떠오르는 만약 이미지가 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이미지? 어떤 장면일까요? 영화 엔딩입니다. 엔딩. 네. 끝까지 봐라. 네. 네. 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영화가 끝나나요? 끝이 나거든요. 거기서 뭔가 연대 의식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보고 제가 화살을 네.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마 항쟁이 올해로 42주년을 맞게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상대적으로. 네. 그렇죠.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네. 일단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제가 좀 간절하게 느꼈던 거는 그 저희가 14분의 출연진을 만났는데 다 네. 이제 항쟁에 참여하셨거나 아니면은 좀 직간접적으로 좀 연관이 있으신 인물들인데요. 그분들이 이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게 네. 아직까지 완전히 좀 잘 해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현실이고 예컨대 그때 당시에 구속을 당하거나 구금을 당하신 분이 이제 기록상으로 남은 분들이 한 1,500명 가까이 되는데 네. 올해 6월 기준으로 해서 한 300여 명 정도밖에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1,200명은 그렇죠. 인정이 안 된 거군요. 네, 더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기록상에도 없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어서. 네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현실들이 좀 빨리 좀 개선이 되고 그런 게 좀 시급하지 않나라는 좀 개인적인 호소라면. 기록물을 찾거나 네. 또 다른 뭐 역사적 사실을 알아내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 오로지 그 증언에 의존해서 만든 건가요? 그러면? 증언을 일단 베이스로 두었고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가 나아갔던 영화의 제작 과정은 증언들을 좀 한데 묶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 항쟁 첫날에 똑같은 공간에 모였는데 예를 네. 들면 어떤 분은 남포 극장 앞에 가 계시거나 아니면 어떤 분은 국제시장 앞에 계시거나 그게 반경으로 해서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근데 각각 그런 응답들이 조각조각에 모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자료나 사진이나 영상이나 네. 이런 걸로 이제 첨가를 하고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좀 편집을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마항쟁에 대한 평가가 인색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좀 인색한 게 사실이죠. 사실인데 이제 2년 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면서 네. 좀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어 왔던 것도 또 사실인데 아직까지는 좀 보상이나 이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좀 미진하다는 생각이 연출을 하면서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들이 이제 직접 참여했던 항쟁인데 네. 그 증언을 할 때 좀 기억을 또렷하게 하고 계시던가요?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놀라웠던 게 거의 어제 일처럼 다 기억을 하세요. 네. 생생하게. 네, 생생하게 기억을 하셨어요. 네. 이게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저는 불과 한 4일 전 일도 그렇죠. 좀 까마득한데. 그렇죠. 어제 뭘 먹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그분들은 이제 출연하신 분들은 40여 년 전의 일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렇죠. 굉장히 생생하게 내가 몇 시에 뭘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됐으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박정희 정권의 어떤 마지막 이제 끝으로 향해 갈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항쟁인데 박정희 서건 날에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까지도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좀 굉장히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했던 증언들 중에 좀 기억에 네. 남는 증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 공동 질문 하나 드린 게 있어요. 네. 그 굉장히 좀 그 고문이나 음. 이런 것들로 인해 고통을 많이 받으시고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분들인데 네. 공통 질문으로 제가 또 다시 항쟁에 참여를 하실 거냐고 여쭤봤거든요. 네. 근데 한 80~90%는 전부 다 참여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네. 특히 그 중에 기억 남는 거는 암흑의 시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남이 안 하면 자신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의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선생님도 계셔가지고 네. 굉장히 좀 같이 이제 울컥했던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그분들의 용기가 사실 네, 그렇죠.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 사실 굉장히 뭐랄까 폭력이 난무하고 그렇죠. 네. 내 신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위험한 상황인데 네. 남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라는 그 용기가 참 대단할 것 네, 같은데 네. 현장에서 직접 들었을 때 감독님 느낌도 좀 달랐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좀 달랐죠.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과연 기억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영화에 과연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그런 좀 스스로에 대해 그 의문도 좀 많이 들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연락을 드리고 전화를 하면서 네. 느꼈던 건 뭐냐면 그분들이 살아오신 역사의 어떤 발자취가 지금 현재를 좀 있게 만들었던 것 같고 그에 걸맞는 다양한 좀 뭔가 보상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발자취가 현재를 만든 것 같다. 네네. 와, 정말 표현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다큐멘터리를 이제 편집을 하고 제작을 하는 과정 네.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하나의 영상물로 만들어 가기까지 네, 쉽지 네.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제작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코로나가 제일 힘들었고요. 아, 네, 왜냐하면 네, 그 왜요? 출연진 대부분이 거의 70대, 60대 고령이시고 그때 이제 첫 촬영이 올해 1월이었는데 네. 그때 뭐 3차 유행 해가지고 굉장히 코로나 확진자가 그렇겠다. 많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미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다행히 영화 제작 기간 동안 무사히 촬영을 마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중요했던 것은 네. 이제 고문 받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만 이제 화면에 보여질 경우에 너무 이제 피해자 중심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네.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거리를 두고 좀 많이 덜어낸 다음에 굉장히 좀 차분한 톤으로 전반적으로 영화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차분한 톤. 네네. 근데 피해자 중심이라고 하는 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네. 가해자에 대한 얘기도 담았다는 건가요? 가해자는 이제 전투 경찰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은 이제 이렇게 막기만 하시고 이렇게 최루탄을 뭐 쏘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너무 이게 고문받는 기억들 그리고 악몽 같은 기억들 이 여기로만 너무 초점을 맞추면은 사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영화가 진행이 되면 굉장히 선악 구도가 명백하고 좀 더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좀 판단이 들었어요. 다 만들고 나서는 네. 주변 분들이나 뭐 기획했던 네, 기자 선배들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일단은 선배 이제 기사를 쓰신 선배분들이 이제 몇 분이 내부 시사를 참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기사로만 이제 쓰셨던 내용이 실제 화면이랑 네. 소리랑 합해지니까 굉장히 또 색다른 경험이라고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결국에는 이 러닝 타임의 문제인데 네. 처음에 한 120분
130분에 가까웠는데 그거를 이제 최종본은 97분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줄여나가는 과정이 네. 생각보다 너무 쉽지가 않았죠. 네. 스스로. 네네. 이거를 다 소중한 장면들인데 버리자고 하니 정말 다양한 고민이 많았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됐기 때문에 네. 좀 눈물을 머금고 잘라냈던 기억들이 좀 감독판으로 만들면 어때요? 있어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네요. 네. 제작 과정까지 네. 들어봤고 이 만든 것들은 이제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이제 내일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을 하잖아요. 네. 이번 주 토요일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토요일. 네네. 그다음에 영화제 기간 동안에 총 네. 3번을 상영을 합니다. 토요일, 3번.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이렇게 3번을 상영을 하고, 네. 2번은 이제 관객과의 대화, 집이라고 하는 관객과의 대화가 있을 예정이라서요. 네. 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 아니. 좋겠습니다. 네. 관심을 부탁드리는데 네. 시간도 알려줘야죠. 토요일 몇 시? 토요일 1시에 합니다. 토요일 1시. 네. 월요일은? 월요일은 4시 반입니다. 4시 반. 예. 화요일은요? 화요일은 4시입니다. 4시. 관객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나요? 이게 말씀하신 질문이랑 맥락이 안 맞을 수는 있는데, 네. 저도 딱히 어떤 영화를 볼 때 마음가짐은 없는데 그냥 보시고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봐달라. 네.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네. 또 유튜브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해주시죠. 10월의 이름들이라는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처음으로 관객 여러분들을 찾아가는데요. 다큐멘터리 영화도, 그리고 역사 다큐멘터리 영화도 생각보다 재밌네. 그리고 항쟁에 참여하신 분들의 음성, 그리고 표정들을 함께 공유해 나가셨으면은 감독으로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부마항쟁은 그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0항쟁과 함께 한국 4대 민주운동사에 포함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부마항쟁에 대해서 깊게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겠죠. 다시 한번 부마항쟁에 대해 기억하고 또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국제신문 기자이자 다큐 10월의 이름들의 이동윤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